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더블 한방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호흡곤란을 주증으로 내원했었던 림프종 환자의 치료 증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증례예요. 2010년 10월 20일 제가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에 근무할 때 환자고요. 8년형의 캐스테르 메일 말티즈라는 강아지입니다.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내원하게 된 이유는 호흡곤란, 디스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병원에서는 심장병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와서 성질해 봤는데 심장 잡음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거 심장병? 아닌가?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신체 검사를 했지만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호흡이 좀 빠른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흉부 엑스를 촬영해 봤는데 지금 사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카디악 실루엣이 잘 보이지 않고 일단 흉수 사인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일단 호흡곤란이 흉수 때문에 생긴 것 같아서 일단 흉수를 뽑아주고 심장 초음파를 봤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검사들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엑스를 찍어보니까 복부 쪽에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어요. 간도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이쪽 심장, 이쪽 부위에 어떤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복발상으로서는 마찬가지로 간이 커져 있고 이쪽 부분이 디테일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초음파를 봤습니다. 초음파를 봤더니만 복강 내에 이렇게 큰 메스가 있어요. 림파선이 많이 커진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장병이 아니라 일단 다른 종양에 의해서 2차적으로 흉수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흉수를 천자를 했습니다. 흉수 천자는 양상은 이런 양상이었고요. 일단 세포학 검사를 할 때 TNCC가 많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원심 분리한 다음에 침사 가지고 세포학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라지 림포사이트들이 좀 많이 보이죠. 약간 작은 심벌 림포사이트도 있지만 큰 림프구들이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호중구들도 관찰되고 있지만요. 이거는 매크로페이지겠죠. 그리고 복강 장기에서 FNA에다 사이톨로지를 의뢰했는데 일단 이런 이제 림프구도 있지만 큰 림포사이트들도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림포마를 일단 의심하고 이 당시에는 PAR 검사를 국내가 안 돼서 외국인 콜로라 스트레이트 유니버시티로 보냈습니다. 여기 시간이 좀 꽤 걸리죠. 지금은 아이덱스를 통해서 좀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한 2주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B셀로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흉수 생기고 복강 생기고 체표 림프가 커져 있지 않잖아. 그럼 멀티센트릭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본다면 알리멘트리랑 메디아스테널이 같이 컨비네이션돼 있던 타입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림포마는 일단 회박제 구조로서는 멀티센트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리멘트 림포마, 그 다음에 메디아스테 림포마, 익스트라 루알로 보게 되겠죠. 이 환자는 흉수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디아스테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강의 매스 큰 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멘트 림폼이 아닐까. 그렇게만 추정을 했습니다. 대신 B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모세라피 프로토콜에 잘 반응을 하겠죠. 케모세라피는 보통 싱글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거랑 아니면 컨비네이션 프로토콜이 있죠. 여기 좀 약간 오타인데요. 일단 싱글 케모세라피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프레니솔린이나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독소로미신 아니면 로미스틴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싱글 에이전트를 선택했을 때는 예후가 많이 길지는 않죠. 보통 프레니솔린 같은 경우 1, 2개월 정도, 독소로미신이나 로미스틴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정도 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CO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인덕션 프로토콜, 인덕션 페이지랑 메인터넌스 페이지가 나누게 되죠. COP에는 C는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를 얘기하고 O는 온코빈입니다. 온코빈은 빙그리스 상품명이고요. P는 프레니솔린입니다. 즉 CTX랑 빙그리스틴, PDS를 사용해서 한 6에서 8주 이내에 리미션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리미션을 유도하고 유지요법을 사용하더라도 재발이 됐기 때문에 독소로미신 항암제가 첨가되면서 CHO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됐죠. 그러면서 메인터넌스 프리 프로토콜, 즉 유지요법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에서는 위스콘신 메디슨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보통 25주, 19주짜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에 따라서 27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걸 좀 변형한 게 이제 12주 프로토콜입니다. 여기는 19주나 25주 프로토콜에서는 빙그리스틴을 보통 2번씩 사용해서 4사이클 정도 8번 정도 사용하지만 12주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빙그리스틴을 4번만 사용하죠. 사이클로포스파이드라든지 빙그리스틴, 독소로미신 4번씩 사용하면서 한 사이클을 돌리는, 한 사이클씩 이 한 번씩 들어간 한 사이클을 봐서 4사이클 정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주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거는
첫날 에라스프랭이라고 다음날 빙크리스틴 투여하고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CTX, 그 다음에 독스로비신, 다시 빙크리스틴, CTX, 그 다음에 독스로비신 이런 식으로 3주가 한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돌리기 때문에 12주 프로토콜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15주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15주 프로토콜은 요 3, 4주 사이 한 번 쉬고 6주일 사이 한 번 쉬고 90주 사이 한 번 쉬는 거죠. 한 번씩 쉬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15주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치인데요. 독소로비신이나 L-아스파라긴 같은 경우에는 과민 반응이라든지 차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항히스타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덱사메타손도 같이 처방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메라피타트하고 덱사메타손, 클로페니라민, 그다음에 항생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는 방광염에 대한 문제만 예방하면 되기 때문에 이뇨제를 첨가하고요. 여기 메라피타트하고 항생제. 그다음 빙크리스틴은 항부토제인 메라피타트하고 그냥 항생제를 넣으면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가 들어가기 전과 후에 수액 처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항암제 투여하기 전에는 항상 혈구 검사, 혈전 확적 검사, 그 다음에 블러드가스 어널라이시스를 해주셔야 되겠죠. BGA 나온 전해질하고 pH라든지 바이카르 농도도 포함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뉴트로페니아입니다. 그래서 WBC를 2000개 미만이면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과거에는 어드비아 장비를 보다는 일단 전기저항 방식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총100개 구조를 WBC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로코페니아 WBC가 3000개 미만이면 일단 항암하지 않는 걸로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항암하는 동안에 위장관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로코페니아가 한 2번 정도 있었었고 알로페시아가 약간 경미하게 있는 정도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종합해보면은 옛날부터 이때까지 항암할 때 WBC가 3000개 정도 11월 4일날 그 다음 12월 15일날 2490개 정도로 떨어지는 정도 이런 정도의 어떤 로코페니아 맞겠죠? 로코페니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경미한 빈혈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처음에 낮았지만 증가되는데 이 혈소판 증가증은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도 있고 빙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혈소판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 확적 검사에서는 뭐 크게 이상은 없었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비교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날 내원했을 때 흉수 보였던 것이 3개월 후인 2011년 2월 28일 날은 흉수 사이는 거의 없죠. 약간 룬터로버 피셔 좀 보이긴 하지만 후유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 쪽은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간 크기 괜찮고 위에 음식물이 있고 복강 디테일 괜찮죠. 많이 개선된 모습대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도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와서 엑스레이랑 초음파 보고 집에서는 보호자분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쇄포 림프절이 커지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1개월 정도 지난, 즉 항암이 끝나고 1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검사하는데 초음파상에서 이러한 비장이 아닌 간에서 허니컵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즉 항암이 끝나고 18개월이죠. 보호자분하고 기존에 했던 항암제를 그대로 투여하겠다라고 상담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더 지낸 것 같은데요. 초음파나 방사능 검사 대상에서는 기존의 어떤 12주 프로토콜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는 리스큐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CCNU를 투여하자고 했습니다. CCNU는 체폐 면역당 65mg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경구제로서 3주 간격으로 투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12월 19일 정도까지 흉수는 개선되지 않고 흉수를 계속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와서 흉수를 첨단해줬고 보호자분은 더 이상 항암을 하고 싶지 않다. 일단은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집에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집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1차 항암하고 거의 18개월까지 재발되지 않는 케이스예요. 좀 길게 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 같았다고 한다면 다른 리스크 프로토콜, 타노비아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26개월 정도가 생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8개월 동안 일단 종양이 없는 프리튜머 타임 피리어드가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 환자를 사용하는 동안 항암 투여를 하는 동안에 입원해서 항암 투여를 하는 동안은 없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백혈구 감소증이 좀 있었던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흉수로 내원해서 흉수 때문에 호흡곤란을 내원했던 환자가 림포마로 진단되고 림포마를 치료하고 유지했던 증례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어떤 림포마를 치료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